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새벽에 친러 반군 장악한 루칸스크 지역에 포를 쐈다. 이 네. 뉴스가 러시아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언론으로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을 했다. 그쵸. 이게 왜냐면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애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네네. 러시아인도 많고요. 러시아 좋아하는 친러 세력들도 많아요. 네네. 그중에 스파이가 이렇게 선제 공격을 조금 위장을 해서 먼저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을 한 것처럼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자체가요, 좀 친러 세력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러시아가 철수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철수 위장이었나? 뭐, 얘기 나오고, 병력 증파한 뒤에 접견지에서 교전을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선빵을 때렸다고 하네요. 네, 그 7,000명 더 늘어났대요. 어. 철군한 척하고. 그러니까 대단해. 얘네들이, 러시아 크림반도에서 병력 철수하는 영상까지 공개했죠. 예전에도 아시겠지만, 철수한다, 군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도 이제 공격을 감행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바이든도 얘기했던 것처럼 병력 철수 여전히 위험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래서 철수 영상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네요, 상황이. 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접교 지역에서 조금 교전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도 지금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맞아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재언급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었고, 또 우리나라 뭐 코스피라든지 나스닥도 또 엄청난 조정은 아니지만 살짝 좀 조정을 시장이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을 했다? 과연?' 아. 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죠. 할 일이 없죠. 하지만 우리한테 선빵 내리는 국가는 있습니다. 누구? 그러니까 여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고,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중국에서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됐어요. 어떤 영화요? 뭐냐면 이제 한국 선수가 반치강으로 나오고 스케이트 날로 이제 중국 선수 맞박을 찢어버리고 하는, 이 한국 선수가 반치강으로 나오는 쇼트트랙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화. 그러니까 나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한창이 가운데 중국에서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반칙각으로 나오는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우리가 반칙으로 중국 선수들을 방해하고 이제 그 날로 얼굴을 찍고 하면서도 중국 애들이 금메달을 따는 내용이거든요. 대단합니다. 기승전결 확실하네. 아무튼 이런 영화가 나오면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 재개발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강남입니다. 유일하게 강남 쪽에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룡마을인가? 네, 맞습니다. 네. 구룡마을. 구룡산 옆에 딱 네. 붙어 있거든요. 구룡마을인데, 구룡선은 여기에 있는 이제 강남구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된다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몇십 년째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 지역 재개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유일하게 연탄 때는 이곳. 야. 실제로 뭐 이 지역에 대해서 뭐 다큐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구룡마을이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천 가구를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을 하고요. 누구나 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천만 원으로 서울 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야, 이거 이렇게 싸게 나오면 물론 뭐 한동안 매매가 안 되게끔 만들어 줄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 우리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는 이 땅에 투기꾼들 천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구룡마을 자체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려서 그 구룡마을 반으로 나눠진. 그래서 여기가 가시면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초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마을에 쳐들어가고 감시하는 이제 타워도 있어요. 근데 구룡마을에는. 감시를 왜 해요? 너무 이제 재개발 지역이니까 혹시 누가 와서 불을 지르거나 이러면 용역이라든지. 싹 다 날아가거든요. 이게 그쵸. 거의 다 판자촌이거나 그다음에 도시가스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가스를 사용을 하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불이 나면 대규모로 번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타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마을은 타워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감시하는 타워가 있는
그 강남에 타워가 있는 강남 타워 타워. 팰리스가 있는 그렇죠. 그런 지역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투기꾼들이 엄청나게 여기를 많이 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걸 코인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G코인을 발행해서 국민에게 이 대단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준다는 거네요. 아, 그쵸.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공공주택 개발 사업 이익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쥐코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여기 여기 뭐야 여기 강 건너 여기 여기 물 건너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코인을 사면 돼. 코인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내 땅 이거 네 땅 요거 요 땅 뭐 이렇게 갖고 야 이거 막 이렇게 이거 우리가 투자하기 힘들다. 이거를 우리가 코인을 이제 국민 참여를 해서 이제 코인을 사서 이제 자금 스타 이렇게 코인이 돈이 모이면 이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게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됩니다. 와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요. 이거 하겠대요. 상장이 되고요. 이제 이거 이제 이익금 이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야 이거 재개발 거의 다 끝나간다. 네네. 이제 뭐 63빌딩마다 건물도 막 올라오고 막 이제 신혼부부들이 입주하 코인 가격 상승하게 되면은 그 이익금을 이제 나눠주는 구조의 이제 코인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구룡마을 뭐 개발에 대해서 이제 코인을 엮어가지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ICO, STO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양쪽 후보들이 전부 다 ICO 관련돼서 이거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룡마을이라든지 뭐 판자촌에서 재개발에 이제 코인을 이용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규제적인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렇게 G코인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 뭐 증권일 토큰으로 발행을 할 것이냐? 일반 코인으로 발행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ICO는 이게 불법은 아닌데 이거를 하려면은 그 거쳐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못 한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우리나라는 ICO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나오면 사실 양날의 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왜냐면 이 뭐 이렇게 뭐 하신다는 건 윗분들이 하신다는 건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사실 ICO나 STO가 나왔을 경우에 그 사실 ICO나 STO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죠? 네, ICO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빠그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기가 많죠. 그리고 STO 경우에는 주식형 토큰이라고 주식 혹은 땅의 단지 이런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랑 코인이랑 묶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STO 코인인데 STO 코인을 ICO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의 가짜 펜션들 아시죠? 네네. 제주도에 펜션 지으면 돈 벌어요 하면서 다단계 업체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허름한 데에 갑자기 마을 지어서 헤쳐먹고 나가는 경우 있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려면요 ICO나 STO가 일단은 승인이 나야 되고요. 그 규제 가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여기 가서 규제 설계에 가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때도 ICO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ICO 열리잖아요. 헬파티 난다고. 그죠? 이게 중요한 거는 ICO를 하고 STO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들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양날의 칼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ICO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ICO라는 거는 순전히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돈을 가져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애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기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걸 STO라고 해서 회사의 지분 개념이잖아요. 네네. 지분 개념으로 가더라도요. 사실 사업하다가 무너졌어요 하고 돈 빼돌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내용을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ICO를 통해서 무슨 STO를 통해서 뭐 이제 구룡마을 판자촌에 대한 그 국민 참여 이런 걸 열겠다 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걸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자들이 사기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악용할 확률 높다. 이게 사업에 대한 투자란 거잖아요. 근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그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원금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애초에 이 사업을 망가뜨리고 돈만 땡기겠다라는 마음을 법적으로 인증을 해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ICO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돈을 받고 이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이제 괜히 이것저것 해갖고
돈 빼돌리고 뭐하고 삥딴치고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게 2017년도에 굉장히 성행을 했고 사실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오스도 ICO라든지 이런 다단계 구조로 시작이 됐다가 수혜를 많이 받아서 사실 성장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성장한 코인들도 있겠지만 진짜 그때 당시에 몇만 개, 몇천 개의 ICO 코인들이 나오면서 무너진 케이스들, 다단계 사기로 망가진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ICO나 STO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몇 개가 되지 않고 대부분은 다 망가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보호는 아직 나오지 않은 타점에서 ICO와 STO만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무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룡마을에서 이제 재개발이 들어갈 거고 이거를 이제 코인을 통해서 뭐 ICO나 STO가 되겠죠. 통해서 이제 분배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괜찮지만 사실 이걸 하기 이전에 사실 그 양날의 칼날이기 때문에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게 그 현업에서 근무하는 저희 코인 탐정이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 잘 구현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ICO 허용. ICO를 왜 금지했는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ICO가 왜 금지됐냐면 불법적인 다단계나 이런 사람들이 악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2018년도였나? 네. 그때 금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규제도 없이 다시 풀어준다. 양쪽에서 다 풀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 가이드 없이 풀어준다? 이건 정말 리스크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 다 이 표를 위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산업에 대해서 같이 좀 활성화가 되고 커지고 규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코인 탐정이고 사실 아직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허용한다 만다라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더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